안녕하세요. 맥주 잘 사주는 형, 그리고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입니다. 오늘 저희 맥이원 데스크에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통증을 많이 이렇게 접수를 해주셨는데,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통증을 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맥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많은 분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시는 부분들을 오늘 자세하게 살펴봤어요. 살펴보니까 인테리어에 대한 고민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과연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인테리어 회사와 거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테리어 잘하는 곳은 어디냐, 인테리어 등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걸 알고 싶다, 많이들 질문을 이렇게 주셨거든요. 인테리어 회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맥위원의 맥형이 경험한 것들을 오늘 이 영상에 담아서 맥을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우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인테리어 저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게를 오픈하는 입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아주 좋은 마감 재료를 사용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가게를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두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가성비와 같은 건데, 외식업에는 가성비 또한 전략이라고 표현도 하고, 이렇게 가성비 전략을 통해서 운영하는 곳들이 심지어는 줄 서는 매장들도 많이 있어요. 가성비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죠. 근데 외식업에는 가성비가 통용되나 인테리어는 가성비가 통용되지 일단은 않습니다. 이유는 외식업은 장사하는 나와 소비자 1대1의 거래지만, 인테리어는 나와 인테리어 회사, 그리고 인테리어 회사 안에 있는 수많은 거래처들의 이해관계가 또 있어요. 전기, 목공, 타일, 도장, 철거 등 수많은 다양한 공정들의 이해관계가 있다 보니까, 이 공정들은 인테리어 회사가 상시 직원으로 데리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현장 상황에 따른 협의점들을 찾고 단가와 품을 또 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처럼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인테리어 회사를 비딩합니다. 여러 인테리어 회사는 또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이해관계 있는 공정들의 단가를 조정할 수밖에 없어요. 저렴한 곳을 선택하게 된다면 일하는 사람들의 품이 깎이거나 재료의 질이 낮아지거나 인테리어 회사가 AS 문제가 되는 일들로 이어져요. 가성비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높은 것을 말하지만, 인테리어는 저렴한 가격을 선택할 수는 있어도 높은 품질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들은 인테리어 회사의 견적서를 보고 비딩을 하게 될 경우 수많은 공정에 대한 재료비, 노무비, 회배당 단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전체 금액만으로 보고 인테리어 회사를 컨택을 하죠. 이 부분을 또 인테리어 회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의 견적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높은 품질은 절대적으로 손해가 나기 때문에 할 수도 없다는 거를 일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 일단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의 경우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같은 공간에 같은 평면도, 인면도, 마감재가 나와 있는 시방서를 가지고 비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비교적 정확한 가격 비딩이 가능해요. 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의 경우 시방서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충 식당을 하고 싶은데 모던하게 하고 싶고 핸드폰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와 비슷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설계까지 부탁을 하곤 합니다. 애초에 저렴하고 잘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인테리어 회사는 평균적으로 회사에 임대료를 내고 직원들을 데리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정비와 변동비가 발생해요. 약 한 달간의 공사를 하고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물론 경쟁이 치열해지고 창업 시작이 위축이 되고 수요가 줄어든 현 상황에서 20%의 수익을 포기하고 공사하는 것도 많을 겁니다. 대부분 공사 관리비 및 기업 이윤으로 15% 정도, 그리고 현장 공가 잡비로 5% 정도 수익을 견적서에 넣습니다. 물론 수십 가지의 공정 항목을 만들어 거기에 혹시 모를 로스 비율까지 넣으면서 수익을 녹여서 넣기도 해요. 그러면 이보다 수익이 더 될 수도 있죠. 프랜차이즈 회사가 물류로 수익을 가져가느냐, 대놓고 로열티로 가져가느냐의 차이 정도로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공정 항목에 수익을 녹여 넣거나 대놓고 직접비에 10%, 20%를 청구해서 가져가거나, 내지는 두 가지의 경우에 모두를 가져가거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되는
알려드리는 팁이 있어요. 공사를 하기 위해 고용 산재보험을 의무로 가입을 해야 돼요.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아요. 계산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제가 실제 저희가 공사했을 때 발생한 산재 고용 비용을 띄워드릴게요. 여기서 문제는 인테리어 회사가 그 비용을 청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비용을 따로 공단에 전화해서 가입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때, 장사할 때 이런 비용도 아까워서 가입을 안 하고 공사를 하다가 사람이 다쳤어요. 그때 건강보험공단 조사관이 찾아와서 그동안 공사했을 때 가입했던 공사 견적서 그리고 가입 내역서를 다 확인해서 가입 안 했던 곳에 벌금을 엄청 세게 매겼던 적이 실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저도 알게 된 것은 저희가 인테리어 회사의 산재 고용 보험료를 지급했는데 가입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테리어 회사에 무조건 돈을 직접적으로 비용을 주지 않고 저희가 공단에 직접 총 공사 비용을 알려주고 고용 산재 비용 금액을 확인하고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별도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은 저희가 사람을 불러서 하고 있어요. 철거, 소방, 완비, 창호, 외부 공사, 내 외부 사인물 이런 별도 공사는 직접 업체를 섭외하는 이유는 인테리어 회사가 청구하는 공가자비 기업 이윤이 이 내용에 포함한 금액 또한 청구하기 때문에 비용이 커질수록 인테리어 회사에 주게 되는 비용이 똑같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별도 공사는 업체 전화해서 바로 유선으로 비딩이 가능해요. 퀄리티를 내는 품목이 아니라 기성품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 공사만큼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또한 내는 비율이 중요해요. 최소한 모르는 업체와 처음 거래할 때는 자재가 들어오고 나서 그것을 보고 계약금 10% 정도만 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약금 받고 공사 안 들어오는 피해 사례도 과거에 많았고 현재도 있습니다. 공사하다가 돈 떼먹고 도망간 사람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됐냐?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공사를 조금이라도 했기 때문에 그렇다네요. 계약금을 뜯긴 적은 없지만 실제로 간판하는 사장님한테 저희 직영점을 6개를 거래를 했었고 항상 신경도 잘 써주셔서 신뢰를 갖고 일을 했는데 이제 홍대점을 저희 직영 매장을 공사하는데 간판 내부 사인 견적이 1,600만 원 나왔어요. 돈을 한 번에 주면 좋겠다고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항상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고 신뢰를 가지고 일을 했기 때문에 믿고 1,600을 한 번에 결제했더니 공사로 따지면 한 300만 원어치 정도 공사를 하고 잠수를 탔어요.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사기로 형사고소했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안 되더라고요.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을 잘 정해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공사 중반에 중도금까지 받고 잔금을 좀 땡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약 30일 공사 중에 20일 정도 공사를 하면서 저한테 엄청 잘해주고 신뢰를 듬뿍 쌓더라고요. 저는 믿고 잔금의 반주를 줬죠. 그랬더니 다음날 공사를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인테리어 회사한테 2번 당하니까 열받더라고요. 그때는 피해자들이 거의 수십 명이 되었어요. 냉난방기 판매하던 사장님도 인테리어 회사를 통해서 모텔 공사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수천만 원의 피해를 보고 그 인테리어 회사를 잡았는데 가진 건 없고 배째라고 나와서 결국에는 돈 뜯긴 사람만 피해보고 억울하게 된 거죠. 정직하게 일을 하는 회사들 참 많아요. 몸으로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참 힘든 일이죠. 하지만 반면에 열에 하나, 열에 둘 정도 꼭 이런 안 좋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심하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런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해서 일단은 공유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2호점 직영 매장을 공사할 때인데 단가를 비딩해서 저렴한 업체를 컨택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공사를 시켰는데 공사를 뭐 이렇게 퐁당퐁당 들어오는 거예요. 하다가 말고 전화해서 그 인테리어 사장한테 따졌죠. 공사를 안 하고 뭐하냐, 우리 임대료만 이렇게 나가는데 손해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 사장이라는 분이 공사 기간에 다 정해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나중에 공사하는 인부들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그 사장이 인부들한테 돈을 엄청 깔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현장 안 들어오면 돈 받을 생각 하지 말라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결국에는 그 공사하고 돈을 받았냐? 못 받았죠. 참, 근데 반전은 그 회사 대표가 지금
TV 방송에도 나오고 있어요. 회사는 또 엄청 커졌더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세상이죠. 나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죠? 결국 싼 공사는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반면 그럼 비싼 공사는 잘할까요? 이것도 정말 넌센스한 부분이에요. 비싸면 품질이 좋고 좋은 마감재를 사용하면 전체적인 퀄리티가 잘 나와야 되거든요. 또 비용이 높다는 거는 인테리어 회사의 규모가 있고, 규모가 있다는 거는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잘하는 사람도 실력 있는 사람들도 더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돈을 들인 만큼 성과가 안 나오고 공산품 같은 매장이 나오는 경우가 무지기수예요. 오히려 비싼 게 인테리어 회사 내 마진율만 높여주는 결과가 이어지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비싸다고 AS를 잘할까요? 저희 직영 매장을 작년에 해봤지만 정말 최악의 경우였어요.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회사에 가장 못 믿는 것은 AS 관련된 부분이에요. AS 불러서 1년간 AS 다 된다? 참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금까지 공사를 하면서 저렴하게 하든 비싸게 했던 AS를 제대로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오히려 황당한 말만 들었죠. 공사하고 2달 만에 화장실 문 쪽에 나무가 떨어지는데 그거는 AS 항목이 아니다, 뭐 요런 식이에요. 요런 식. 그래서 차라리 AS는 애초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차라리 가격 내고를 더 하는 게 나아요. 그리고 공사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주방의 배수예요. 방수도 매우 중요하고 구배, 기울기 맞추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이 부분에 AS가 생기면 폐공사가 되기 때문에 물을 틀어놓고 잘 빠지는지 계속 관찰하고, 그 부분에서는 인테리어 회사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설비하는 사람들 제대로 시켜서 할 수 있도록 감리를 꼼꼼하게 하도록 지시해야 돼요. 자, 그럼 끝으로 인테리어에 대한 제 생각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째,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 기준이 어떤지 분명히 일단은 정하세요. 브랜드 컨셉을 뽑아낼 수 있는 회사를 찾을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는 형태의 가게를 유사하게 만들 건지. 브랜드 컨셉까지 뽑으시는 회사를 찾는다면 좀 젊은 감각의 회사, 그리고 유사한 아이템의 장르를 만들었던 포트폴리오가 있는 회사를 찾으시고, 기존 있는 형태의 가게를 그대로 모방해서 비딩을 통해서 저렴한 회사를 찾으시면 돼요. 근데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날짜를 잘 정하시고, 잔금은 공사 완료 후에 최소 5일에서 일주일 이후에 주시기로 약속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혹시 모를 방수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AS는 그냥 일단 마음을 비우세요. 프랜차이즈가 아닌 독립점포를 운영하면서 그들이 공사가 계속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100% 집중하지 않을 거예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죠. 브랜드 컨셉까지 뽑아내는 인테리어 회사는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럼 그들이 브랜딩 회사를 차렸을 거예요. 잘 뽑았으면. 최소한 인테리어 회사의 컨셉을 뽑아내려면 그들과 수많은 미팅과 대화를 통해서 근접해 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시간의 여유를 갖고 하는 개인 또한 없다고 봐요. 프랜차이즈의 브랜드가 아닌 이상 말이죠. 자, 두 번째, 산재, 고용보험은 가입을 꼭 하시고 직접 가입하는 거를 저는 추천합니다. 진짜 사고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는 거고, 인테리어 회사가 가입을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직접 가입 후 돈을 내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별도 공사는 직접 하세요.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수많은 업체들이 있습니다. 2층의 경우 뭐 소방 업체도 직접 여러 곳을 전화해보고 저렴한 곳을 선택하면 됩니다. 공산품 같아서 품질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단가 비교도 비교적 잘 될 수 있는 별도 공사는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맥형이 오늘 인테리어에 대해서 머리 아파하시고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맥을 한번 짚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나아지셨나요? 어느 정도 참고하셔서 인테리어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테리어에 고민이 있는 분들한테 좀 약을 한 첩 내려드리려고 이렇게 약봉지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필요한 약이 여기에 인테리어 노하우를 아주 듬뿍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으시죠. 건강한 창업시장이 펼쳐지는 그날까지 맥형이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맥주 잘 사주고 창업에 맥을 짚어주는 형, 맥형이었습니다. 안녕.